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가 뭡니까, 위원님? 넷플릭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진출이 완전히 추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이제 뭔가 좀 확정이 되나 봐요.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묻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읊어주시죠. 역사부터. 이거 넷플릭스 딱 보겠는데요. 1997년에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250만 불 정도 갖고 했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영화나 뭐 이렇게 볼 때 보면 비디오 네. 빌려서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친구가 딱 비디오를 빌리는 거에서 비디오를 집에다 뿌려주자, 이 스트리밍을 해주자 하면서 1997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1998년, 2000년 초반만 하도 인터넷이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참을 인자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아주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디오 그다 끊기는 맞아요. 거예요. 끊기고 그래갖고 잘 안 되다가 네. 하여튼 2004, 5년 들어가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완전히 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디오 대여업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을 콘텐츠로 디지털로 쏜다. 그런 네.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예전에는 비디오 얼마였죠? 2,000원에 3개 빌려주고 DVD도 그렇죠. 막 빌려주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스트리밍 시장 전체가 한 얼마나 성장했나?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코드 커터제라 그래갖고요. 집에 있는 케이블선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끊고, 그러니까 케이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선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는데 이게 대표적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영화, 드라마 만들었던 건데요. 스트리밍 시장만 보면 미국 시장 전체에서 70%를 차지하겠고요. 캐나다에서 68% 점유율입니다. 독일에서 40, 프랑스 37, 영국에서 40.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가 워낙 영상이 그 데이터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프라임 타임이 8시부터 10시에 미국의 모든 인터넷 데이터에서 평균 40%를 이 회사 하나가 차지하겠고요. 와, 대단하네요. 특히 이제 프라임 타임에서 저는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한 번에 풀렸을 때 보면 전체 트래픽에서 70%까지 하는 네.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를 잡아먹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 진출을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올 초부터 많이 했죠. 되게 많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넷플릭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도 이제 오겠다라고 한 건데 네. 현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갖고요. 드디어 어저께 기자 간담회까지 프레스 컨퍼런스까지 열어갖고 이제 오늘 EA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일본에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거는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일본에 진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 뭐 우리나라 통신사도 다 가고 콘텐츠 회사도 많이 갔는데요. 우리나라 업계도 초긴장 상태밖에 없죠. 쉽게 해서 큰 형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야, 여기랑 같이 뭔가 해보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려 반, 기대 반이 대한민국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위원님 보시기에도 진짜 국내 업계가 초긴장할 만큼의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대박이죠. 아까 7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가입해갖고요. 지금도 계속 월 7불 99전을 내고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이걸 보고 있거든요. 한 달에 7불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8불 정도니까 우리가 또 10,000원 정도 만, 되는데요. 좀 안 되네. 많은 분들 개념이 많이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주가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세요. 2014년부터 해갖고 올해만 봐더라도 거의 120% 올랐어요. 잠깐만요. 넷플릭스가 파란색 실선 보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실선이고 네. 아래는 S&P 500이니까 S&P 500은 별로 오르는 게 없거든요. 왔다 갔다 제자리인데요. 올해만 보더라도 1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100% 정도 됐고요. S&P 500에서 큰 회사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오르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오르는 회사는 오늘 뭐 주요 관심사는 아닌데 네. 제일 두 번째 오르는 회사가 스미스 앤 웨슨이라고 건축 만드는 회사예요. 요즘 뭐 무기 이제 제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기를 빨리 사야겠다 그래갖고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있어요. 그것 또한 80, 90% 올라갔거든요. 네. 제일 많이 오른 게 바로 넷플릭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와, 되겠죠. 그렇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네. 이런 버라이어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 업체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결국은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조건 과거에는 외국 영화가 좋아, 뭐 외국 드라마 봐야 돼.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재밌으면 보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재밌으면 보는데, 뭐, 이제 많이들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앞서 이제 정치 드라마가 되겠는데, 워낙 원전은 영국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빅데이를 통해서 정말 가장 사람이 만든 걸 원하는 걸 딱딱딱 만든 거예요, 여기를요. 그래서 이게 4년 전에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엄청 비웃음을 받았어요. 헐리우드 이런 데서. 야, 너희들이 비디오 업자가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만들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뒤바꿨거든요. 뭐 그래미상 뭐 쏟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르코 폴로, 올해 나르코스까지 하면서 흥행이 완전히 대박이 났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마르코 폴로가 작년 12월에 처음에 개봉했는데요. 10편을 한 번에 썼는데요. 1,100억 원의 수준의 제작비를 썼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참고적으로 보면 뭐 9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명량 작년에 많이 봤잖아요. 명량 받았던 거가 한 우리나라 돈 한 150억 썼거든요. 스케일이 많이 다른 거죠. 이게 보면 뭐예요? 마르코 폴로 같은 건데요. 작년에 시즌 1이 나왔고요. 올해 아. 12월 12일 날 시즌 2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보면 사상 최대의 또 그 관계를 많이 봤다는 거가 되겠거든요. 올해 12월 10일인데요. 저도 나오면 바로 그냥 이틀이면 다 보거든요, 이런 거. 재밌어요, 위원님 진짜? 저는 이게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는 지겹잖아요. 뭐 밤까지 기다려야 되고 20회면 20주를 기다려요. 10주, 10주 정도 기다려야 기다리는 되는데요. 맛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하루에 다 보여주죠. 네. 10편을 한 번에 공개하니까 뭐 네. 주말에 달리면 다 보는 거죠. 저희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진출한다는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듯이 네. 우리나라 와서 또 뭐 누구랑 손을 잡고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봐야죠. 일부에서 야 넷플릭스가 들어와 봤자 뭐 되겠냐. 이미 우리나라 콘텐츠 보는 게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유럽에 갈 때 보면 유럽의 현지에 들어와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해버린다. 그 자금력 갖고 제공하면서 유명한 배우들 데리고 제작자 데리고 돈을 팡팡 쓰면서 네, 하기 때문에 네, 못 당하겠네요. 제가 보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CJ라든가 몇몇 회사, 롯데 계열이라든가 몇몇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가 있다라면 그들조차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직접 만들고 직접 정말 화려한 영화 만들어갖고 드라마를 지겹게 그냥 한 달, 두 달 보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다 본다 생각해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 통신망과 제휴할 형태의 가능성이 크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KT, LG, SK, CJ 등이 지금 통신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야, 앞으로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지겠는데요.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 봅니다. 어떤 시각으로 챙겨보면 좋을까요? 뭐 컨텐츠 이쪽으로 뭐 집중해 네, 볼까요? 물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디지털 콘텐츠가 되어야겠는데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재생산을 막 하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데요. 일단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그런 거 확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CG ENM이라든가요. 수많은 뭐 쇼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을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트래픽을 얘네가 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산을 잘 처리하거나 영상 압축하고 이런 기술들이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타이어링크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당되는 것들이요. 데이터 분산을 잘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관련된 것으로 보면 CJ ENM 이런 네. 쪽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서비스하는 건 CJ 헬로비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네네. 그리고 역시 SBS 컨텐츠 허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만약에 파트너십을 만약에 딴다 그러면 레벨업 될 수 있고 상당히 대박 날 가능성도 있겠죠. 위원님의 탑픽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쪽에서 뭐 CJ는 CJ 여전히 뭐 5년째 사랑하고 있죠. 네. 자, 오늘 스트리밍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와 관련돼서 투자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학영 위원의 딱 이거 다음 주에 또 이어집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